예, 이렇게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 준비에 돌입한 반면에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정한 27일 최종 변론일엔 나올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예. 자, 이거 뭐 매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 좀 지연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니까요. 예. 남은 변수가 지금 거의 없어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보자면. 예. 앞서서 이제 윤서령 기자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출석은 하겠지만 27일 이후로 늦춰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원칙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정한 날짜 27일 이 날짜에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이후에 추가 별도 기일 잡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27일에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변론은 자동 종결되고 약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예. 헌재가 그 입장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9일, 10일, 13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7인이 아닌 8인 표결로 아무튼 결론 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3월 9일 내지 10일 선고 가능성 줄곧 말씀드렸는데요. 예. 최종 변론일이 어제 사흘 정도 미뤄졌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날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퇴임 날인데 결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 퇴임식도 있을 테고요. 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헌법재판 해설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펴낸 책인데요.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에서 재판관의 한 표는 가장 마지막 평의에서 주심 재판관의 설명 이후에 이뤄지는 표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3월 9일이나 10일에 선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평결을 열어서 표결만 해둔다면 3월 13일 당일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8인 재판관의 서명 날인 그걸 기준으로 선고가 나간다는 겁니다. 예.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의 총사퇴 가능성 이 문제인데 27일 최종 변론일 등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27일 최종 변론이 탄핵 소추 8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심리가 성숙된 상태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총사퇴, 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역시 변론은 종결될 것이란 관측 우세합니다. 예. 어제를 좀 사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 측이 강일영 주심 재판관에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15분 만에 각하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기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탄핵 선고 일정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역시 이제 대선 일정입니다. 네. 이거를 요 며칠 사이에 이런 변화, 그러니까 최종 변론기일을 좀 늦춰졌다라든가 하는 것, 그에 따라서 아까 13일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최종 선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대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좀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면 될 텐데요. 예. 3월 10일에 선고가 나게 되면 5월 9일 정도에 그리고 3월 13일 선고가 나면 5월 12일 이내에 대선 날짜가 잡힐 수가 있는데요. 예. 정치권 일각에서는 3월 13일을 선고일자로 더 바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5월 12일 이내만 대선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날짜를 고를 수 있는 폭이 3월 9일, 10일 선고 때보다 넓어지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하는 것 또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예. 다만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예. 대선 날짜는 사실 고려 요소가 될 수가 없고요. 이 권한대행 퇴임 당일날은 아무래도 급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3월 10일 그러니까 퇴임 전주 주말쯤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